중고차 수출업자도 사기 당하는 사례를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지금 여기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사례 1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차 하시는 사장님들, 신차 딜러, 중고차 딜러분들을 통해서 믿고 우리 중고차 그 수출업자분들이 그 차를, 해당 차를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차 하시는 분이나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이 손님으로부터 매입을 한 그 차를 수출이 가능한 차량이니까 저희 쪽 그 수출업자분들한테 차를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바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물론 조회를 해야 되는데 조회를 안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갖고 왔다 보니까 말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소가 반려가 되는 거예요. 수출은 말소를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말소가 왜 안 된 거 하니 다시 한번 압류나 이런 거를 사항을 조회해 보니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개월 밀린 그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그렇게 밀렸으면 그분들이 갚아낼까요? 거의 안 갚습니다. 대부분 해결을 안 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수출업자분도 피해보고 영업사원분도 피해보는 것이고 중고차 딜러분도 피해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차를 돌려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수출업자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1차 걸르는 방법이 있죠. 물론 매입할 때 압류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되죠. 그러나 믿고 거래하시는 오래된 업자끼리는 그런 거를 조회를 안 하고 우선 차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대금도 송금하고, 대금을 또 이제 딜러분들한테 송금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례 2를 봤을 때 수출업자가 매입을 했는데 압류가 수십 건이 차. 뭐 사례 1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개인분을 다이렉트로 수출업자분이 만나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됐는데 조회를 안 하고 매입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은 바빴어요. 다른 차들도 여러 가지 뭐 말소도 해야 되지, 바이어들한테 팔아야 되지, 선적도 해야 되지, 전화도 받아야 되지, 상담도 해드려야 되지, 서류 정리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대를 이제 매입을 했을 때 이런 차들이 이제 또 뭐 차 하나 판다라고 했을 때 압류조회를 모르고 못하고 매입을 했어요. 적정 가격에, 서로 맞는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 말소를, 이 차도 마찬가지로 보냈는데 말소가 반려가 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압류가 수십 건이에요. 수십 건. 그러니까 뭐 한두 건은 괜찮습니다. 뭐 한 10만원 20만원짜리 그런 거는 손님들한테 풀어달라고 하면은 풀어줘요. 이해를 하시고 풀어주죠. 그분들도 주정차 위반을 했던 적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그 관공서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구나를 확인하니까 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수십 건의 그 압류 이런 것들은 보통 500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압류들이 있는 차들이 정말 있습니다. 많이 있진 않은데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연락이 사실 두절됩니다. 풀어달라고 하면 차일피에 미룹니다. 사실 돈이 없다고 하고 진짜 돈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다 보면 이거 다 결국 수출업자가 손해보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가 물론 걸르죠. 조회를 해서 이거 압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매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은 하는데 바쁜 나머지 또는 급하게 매입하는 나머지 안 그러면 이제 그 개인 손님분들이 직접 현장에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대금을 이렇게 드리고 다음날 말소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날 말소를 하려고 해도 말소가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분은 돈 받고 갔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좀 서로 조심해야 되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례 3번. 이거는 차량을 매입해서 탁송으로 가져오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어요. 저희 업체는 인천이거든요. 인천 단지에서 이제 선적을 하고 이제 바로 할 수 있게끔 인천에 이제 대규모 이제 수출 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데 이제 수출을 하다 보면 전국의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전국 분들과도 이제 많이 연락을 하고 또 지인을 통해서 또 거래가 되고 또 거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되게 큰데요. 뭐 부산이나 어디 광주 광역시나 어디든 간에 저런 지방에서 매입을 했는데 탁송기사님이 가지고 올라오다가 중간에 차가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 손해일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그리고 결국은 수출업자가 손해를 또 봅니다.
또 안 그러면 그 차주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퍼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거를 잘잘못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차가 상태가 괜찮은지를 충분히 소상이 서로 간에 상의를 하고 거래를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례 4, 대포차 문의 주지 마십시오. 대포차 가끔 문의 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판매할 경로 자체가 없고요. 대포차 자체는 말소나 이런 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의 자체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차를 판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매입을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쇠고랑입니다. 쇠고랑 진짜. 대포차 문의 주시면 안 됩니다. 예, 대포차 절대 안 됩니다. 수출 자체가 안 돼요. 정식 절차가 안 돼요. 선적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뭐 문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포차는요. 그리고 5번, 남의 차를 판매한 경우, 이게 좀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친구 차다. 어느 날 전화 갔다고 와서 사장님 이거 제 친구 차인데요. 이거 저기 매입 좀 해가십시오. 뭐 500만 원에 매입을 해가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진도 다 주시고 저희 쪽에 기사님도 보내드려요. 탁송 기사님도. 그럼 다 멀쩡해요. 그 입금 계좌를 알려주세요. 그럼 자기 계좌로 우선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거 차주님 계좌로 우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차주하고 통화도 또 시켜줘요.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탁송 기사님도 현장에 있고 하니까 그러면 입금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분한테 입금 처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뭐 잠깐 화장실 간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입금을 딱 받았는데 이거 내 친구 차 아닙니다 라는 다른 말을 하든가, 탁송 기사님한테 잠깐 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그 유유히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 현장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돈은 분명히 입금을 했는데 내 차 아니다, 내 돈 받은 거 이거 돈 받은 게 아니다, 이거 또 다른 제3자한테 돈을 송금한 거지 자기가 그렇게 저기 한 건 아니다, 주도한 거 아니다. 이거 경찰 신고해도 누구 잘못인지 잘잘못을 계속 따져 들어갈 수밖에 엄청 피곤한 상황이 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사례를 5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한두 번씩은 우리가 다 걸르고 있습니다. 걸러가면서 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출업자도 사기를 당한다, 요 사례를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수출업자도 사기당한다라는 이런 것보다도 수출하시는 수출 보내는 손님들도 사기를 사실 많이 당하니까 다음번에는 수출 보내는 손님들도 사기당한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